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HBM4부터는 이제 메모리가 프로세서인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역할이 커집니다. 그 역할을 HBM4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맡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 다이는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파운드리를 하는 삼성은 자체적으로 HBM4를 다 만들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TSMC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언론은 TSMC가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수주 때문에 메모리 제작도 일부 하게 되는 만큼 과거에는 없던 새 모멘텀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HBM을 통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이 더 이상 표준화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도 바뀝니다. HBM이 맞춤 제작 반도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칩이 주문형 칩이 된다는 얘기는 재고 관리를 통한 칩 공급이 더는 잘 안 통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용 HBM, AMD용 HBM, 스타트업용 HBM의 스펙이 점점 더 달라질 것입니다. 주문량만큼 메모리도 제작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HBM이 5세대, 6세대, 7세대 등으로 더 진화해 나갈수록 이런 HBM의 특징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일전에 삼성이 AMD의 HBM3 12단 제품을 납품하고 주문형 칩에도 HBM을 납품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고객은 엔비디아라는 점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잡아야 이 하이닉스에 눌리고 마이크론의 급격히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삼성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HBM4는 변곡점이 돼줄 수 있는 제품인 것이죠. 삼성으로서는 HBM4를 계기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HBM3 8단과 12단의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더라도 초기 물량은 대거 하이닉스 차지이고 일부를 마이크론이 가져간 만큼 삼성의 몫은 기대보다 크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 한 홍콩 증권사는 삼성이 이번 달 6월 HBM3 인증에 실패해서 9월에 다음 인증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삼성이 빨라야 12월에나 엔비디아 블랙엘 300, B300 등의 HBM3 12단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HBM4에서 삼성이 주포가 엔비디아 주포가 될 수 있느냐가 HBM 경쟁에서 변화를 가져올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에 그 JP모건이 눈에 띄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삼성이 첨단 일시, 즉 10나노급 6세대 공정으로 제작한 HBM4 엔지니어링 샘플 수율이 6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HBM4에서 가감한 공정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은 HBM4에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HBM에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하이닉스는 HBM4에서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이 아니라 그 이전 버전인 10나노급 5세대 공정, 1B 공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HBM 설계 우위를 바탕으로 공정도 불안정한 최신 공정보다는 안정적인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라 하이닉스와 삼성의 선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미 10나노급 6세대 D램만 놓고 봐도 삼성보다 1년가량 공정 진척에 앞서가고 있지만 HBM4 양상 같은 경우는 검증된 10나노급 5세대 공정, 6세대가 아니라 5세대 D램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냉정히 볼 때 파운드리에서 삼성과 TSMC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과도 흡사한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3나노부터 더 일찍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공정을 적용했지만 TSMC는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 공정인 핀팻, 더 불안정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보다는 안정적인 핀팻을 그대로 적용해서 3나노를 하고 있지만 3나노에서 삼성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HBM4에서 던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10나노급 6세대 공정에서 진행되는 HBM4 수율 개선, 이 JP모건의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 단계, 일종의 시제품인 엔지니어링 샘플 수율이 개선된 것인 만큼 아직 그 양산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수율이 또 작기 만만치 않은 환경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삼성 입장에선 HBM 시장에서 실기한 것을 10나노급 6세대 공정, 일시 공정을 적용한 HBM4에서 만회하고자 기술력을 온통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할 것입니다. JP모건은 삼성이 연말까지 HBM4 생산 준비에 돌입할 것이고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는 연말부터 HBM4 양산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죠. HBM4에서 삼성이 하이닉스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제작 공정뿐만이 아닙니다. 두 회사는 D램을 더욱 높게 쌓을 수 있는 방법론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적용을 두고도 선택이 달랐는데요. 기존 방식이 D램과 D램 사이에 돌기를 두고 액체나 특수 필름으로 붙였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D램을 접합할 때 돌기 없이 바로 이어붙이기 때문에 D램을 더 많이 쌓아도 높이를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른 게 특징입니다.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 인 삼성 같은 경우는 판도 변화를 위해서 HBM4부터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TC-NCF 공법 대신에 범프 없이 칩과 칩을 접착하고 데이터 통로를 곧바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발열 제어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단점인데 삼성이 변화를 먼저 꾀한 것이죠. 반면 하이닉스는 기존 HBM 제작 방식인 매스 리플로우 폴디드 언더필 MRNUF 방식을 극한까지 고도화해 쓰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백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삼성은 HBM4의 그 베이스 다이를 4나노에서 만든다는 입장이고 TSMC와 협업 중인 하이닉스는 5나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엔비디아, AMD와 같은 고객이 원한다면 TSMC에서 베이스 다이를 만든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체적으로 HBM4를 모두 소화하는 것이 1순위일 것입니다.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선택만 봐도 현재 그 챔피언이 누구고 누가 도전자인지 확연히 갈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제작 공정도 바꾸고 또 베이스 다이 제작 방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도 일찍 적용하는 만큼 HBM4에서 반드시 하이닉스를 잡겠다는 열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HBM4는 블랙엘 다음 GPU인 루빈에 탑재됩니다. 루빈에는 HBM4가 8개 그리고 루빈 울트라에는 HBM4가 12개 탑재됩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12단 공급에 성공하고 HBM4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면 HBM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